지금 약간 이제 좀 진정국면, 소강국면 된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언론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원인이 해결된 거냐? 잘 보인다. 왜? 예, 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아까 뭐 우리 정시정 의원도 말했듯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부재요, AI고, 뭐 지난번 항생제 대집화동 뭐 상당히 이 먹거리와 관련된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가 시중에서 사 먹는 대부분의 그 농산물들, 농축산물들, 해산물도 어쩌면 다 전수조사를 하면 이게 계란만 그럴까 솔직히 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먹거리 우리가 먹는 거 먹거리 자체가 지금 막 사실 심각한 위기 상태에 놓여 있는 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게 계란만이 딱 찍힌 거죠. 그 중에서 그래서 이제 뭐 양계 농가들이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한 번도 소비자 입장에서 야 저 몸에 나쁜 살충제가 발견됐대 뭐 그래서 뭐 몸에 어디에 해롭고 어디가 안 좋고 막 나오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 일 뒤에 농부들은 어떻게 관리를 했고 어떻게 그 살아왔고 이 결과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이런 것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사실 그런 문제도 우리가 되짚어 볼 만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셨는데 옛날에 농약 뿌리는 게 과학용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 힘든 노동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뭐 농산물 잘 되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농약 뿌리는 거죠. 좋은지 나쁜지 몰라 힘든 노동에 농약 뿌리는 것도 사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농약 뿌리어서 이제 농작물에 잔류농약이 남아있으니까 분명히 이건 우리가 안 봐도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검사 이런 거 안 했잖아요. 다 먹었어요. 먹고 살았고. 그래서 암 환자가 많이 발생했나는 모르겠는데 근데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농약을 치다가 2번을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농부들 입장에서 보면 농약이 나쁘다 좋다 이거는 사실은 좀 2차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왜냐면 뭐 정부든 어디든 다 그걸 권장하잖아요. 어디 뭐 영농교육 가면은 무슨 농약 뿌려라 뭐 해라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별로 이렇게 선택지가 없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따라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서 지금은 또 농약 많이 주면 또 큰일 난다고 다 그렇게 또 세상이 또 바뀌었고 그 농부들 입장에서도 한번 우리가 그런 걸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 달걀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꽂았어요? 연결해요. 자, 요거 다들 좋아하시죠? 네. 안 좋아하시나요? 저도 뭐 하루에 10개도 먹을 수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특히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계란, 김 뭐 이런 거 없으면 밥 못 먹을 것 같아. 굶어 죽었을 거야. 막 김 한 톤 막 이만큼 사다 놓고 계란 막 한 방 이만큼 사다 놓고 하면 식량 걱정 안 해야 되잖아요. 밥만 해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니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가정의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음식이었는데 이렇게도 먹을 수 있고 맛있게 생겼죠? 네. 맥반석으로 구운 이렇게 이제 잘라놓은 이런 모양이죠. 그리고 이렇게 후라이 이렇게 해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냥 이렇게도 해 먹어요. 양념까지 튀어가지고 이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네. 하지마 계란은 정말 우리 서민의 음식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전 같은 걸 이렇게 못 입혀가지고. 근데 명절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신나게 먹어야겠다 그래. 이렇게 고명으로 이렇게 얹어서 먹기도 하고. 계란의 쓰임새가 정말 엄청 다양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눈에 보이는 모양이지만 이거는 이런 데도 들어가요, 그죠? 네. 과자, 빵, 뭐 이런 데 사실 계란 안 들어간 데 없어요. 엄청나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식자재죠. 이 과정을 봅시다. 뭐 간단해요. 과정은 뭐 복잡하게 언론에 딱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이 사건의 과정은 뭐냐면 닭을 케이지에 사육을 해요. 거기에 이제 닭을 또 좋아하는 기생충들이 있어요. 찐득이, 이, 뭐 이런 애들이 막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닭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머리에 이 있어봐 엄청 가렵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가 많이 없었는데 또 가끔 생기기도 하죠. 기생충들이 여기 붙어서 살아요 막. 그러니까 닭이 막 가렵고 막 하니까 괴롭잖아.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주기적으로 살충제를 뿌릴 수밖에 없어요. 살충제를 막 뿌려요. 원래는 닭을 다 빼고 뿌리고 다시 닭을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10,000마리가 들어있는데 그걸 언제 빼고 뺄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냥 닭이 있는 상태에서 막 뿌리는 거죠.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닭의 피부를 통해서 아래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계란이 있는 상태에서 뿌렸을 수도 있는 거고 두 가지 경로를 우리는 다 예상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살충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사용한 살충제를 보면 두 가지 종류 몇 가지가 있어 이따 나오는데 크게 이제 이 비펜트린하고 피프로닐 발음도 어려워요. 그리고 비펜트린은 살충제예요. 진드기 살충제. 이거는 어떤 허용 범위가 있어요. 사용이 허가된 정부에서 허용한 농약이에요. 살충제예요. 근데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에서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엄청나게 발견됐죠. 미국에서는 발암물질을 분리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사용을 하는 거고 피프로닐은 바퀴벌레나 이게 벼룩의 살충제예요. 굉장히 맹독성이고 닭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살충제예요. 근데 이게 발견됐죠. 조사 결과 1239농장 한 3,000수 이상 키우는 농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49개 농장에 검출됐대요. 일반 농장에서 일반 농장 556개 중에서 18곳. 이거 보세요. 충격적이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더 많이 나왔어요. 683농장 중에서 줄었네. 36. 49니까 빼보세요. 얼마? 31. 네, 31 지어줬어요. 31개 농장에서 발견돼서 인증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지금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무슨 농피아라는 개념도 막 나오고 이 농민하고 인증업체하고 짜고서 자격도 안 내는데 했다 이렇게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이 엄청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이런 거예요. 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 언론에서 가만히 나왔던 기사예요. 뉴스에서 나왔던 건데 기준치보다 많은 게 검출된 거죠. 이렇게. 물론 2개만 아니라 이런 것도 나왔어요. 플루페녹스론, 발음도 어려워요. 에톡사졸, 피리다벤. 이게 이제 화학 물질 이름인 거고, 사실 시판되는 이름은 또 다르게 있어요. 다 죽여, 이런 거, 싹수러. 이런 농약 이름 되게 재밌어요. 싹수러, 이런 거고, 되게 농약 이름이 농민들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서 그런지 되게 재밌다기보다는 좀 살벌한 이름들이 많아요. 싹수리 있어요. 싹수리. 싹 쓸어버리겠다 그런 거겠죠.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이제 DDT 두 곳에서 검출됐다. DDT라는 거 다 아시죠? 디클로로 디펠리 이런 거요. 이게 어려워요. DDT인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DDT가 어디서 발견된지 아세요? DDT가 발견된 농가가 여기 한살림에 납품하는 농가에 발견돼가지고 더 충격이었죠. 이따가 나와요 다시. 이 침묵의 봄이라고 레이첼 간슨이 옛날에 썼던 책 아시죠? 그게 이제 DDT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한 거잖아요. 그만큼 DDT가 굉장히 위험한 건데 현재 또 중국에서는 아직도 사용되고 있대요. 우리나라는 79년 이후로 제작이라고 하나 뭐라고 해요? 만드는 거, 제조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공장식 언론이나 다 이런 얘기에 공장식산 일찍 사육이 원인이냐? 닭들이 엄청 많죠. 이렇게 막 여기 가보신 사람 있어요 혹시? 네. 저도 가봤어요. 공기도 하나도 안 통하죠. 답답해가지고 냄새 엄청 나고 냄새 무지하게 나요. 방 냄새, 똥 냄새 막 이런 거. 소리도 엄청 시끄럽고. 그냥 이런 데는 막 쫙 꽂아 놓는 거예요. 그냥 막 좀 불쌍할 정도죠. 그러니까 닭들 스트레스 받으니까 우리도 막 자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의 이제 닭 케이지 사육이라고 하죠. 이거를 미국에서 39년도, 36년도에 처음에 개발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굉장히 애용하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생산성이 엄청 높거든요. 효율적이고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죠? 한 군데 팍 몰아놓으니까 공간 절차지하지.
전등을 가지고 조절을 하죠. 뭐 하루에 2개씩 안락하고 막. 그냥 평균 한 1.5년, 한 1년 사이에 죽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 축지 이제 막 놔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중에 보면 저기라고 있어요. 그 뭐야? 유정란이라고 판매되는 게 있거든요. 네. 유정란이 사실 이런 데서 길러서 그 숯다기의 정자를 아무탕에 그냥 주워 놓는 거예요. 그거 모르셨죠? 네, 그런 것도 유정란으로 판매돼요. 비싸게 먹는 네. 네. 근데 보셔야 돼, 잘. 방사 유정란이 있고 그냥 유정란이 있어요. 네. 하여튼 이런 식의 어떤 재배 방식, 사육 방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하나 다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약 뿌려줘야지. 또 AI 조류독감 한번 보세요. 이 한 마리가 걸렸어 다 죽는 거지 뭐 그냥 딱 살처분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닭 키워보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그때도 닭병이라고 했어요. 닭병, 그죠? 꾸벅꾸벅 졸면은 막 너 닭병 걸렸냐? 막 그러잖아요. 저 새끼 닭병 걸렸다고. 그런 데 못 들어봤어요? 네, 들어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게 감기, 닭감기 걸린 건데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도 하고 그냥 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뭐 전염성이 높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한 마리, 두 마리 이러다가 뭐 죽는 건 어떻게 해? 물 끓여야지. 먹어도 아무 지장 없어요. 다 먹었어요. 그렇게 먹고 불쌍한데 간만에 좀 우리 단백질 보충 좀 합시다 해가지고 먹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잡아먹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조류독감도 사실은 굉장히 가격이 있는 흔한 질병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제 조류독감 걸렸다면 요즘엔 난리 나잖아요. 막 수천만 마리 막 도살하잖아요. 자, 여기 그리고 이게 원인이야. 이게 특징이 있어요. 효율적이 되게 투자 대비 많이 뽑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기계화 가능해요. 물도 자동 급수가 가능하고 산에도 자동으로 줄 수가 있고 알이 나오면 저절로 쫙 이동이 되죠. 쫙 가져와요. 제가 아는 선배가 전기 자동 설비하는 분인데 양계장에서 돈 많이 벌어요. 양계장 자동 제어 시스템이 있는데 알 쫙 빼주고 수거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 거기 가면은 이제 AS도 많이 해요. 오류가 많이 나가지고 이제 출장비는 많이 돈 잘 벌어요. 대형화.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대형이에요. 뭐 1, 20마리가 아니라 뭐 몇만 마리지 몇만 마리. 뭐 1000단위도 아니고 만 단위. 되게 기업화되어 있는 거죠. 국내 산란농가의 94%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산란기 뭔지 아시죠? 네. 알 낳는다. 네. 그리고 닭 한 마리 형성 공간은 가로 20cm, 세로 20cm, 25cm, 0.05 미터 자승. 창문 없는 밀폐 시설이고 환기는 환풍기를 통해서 하고요. 햇빛을 차단해서 햇빛이 안 들어와. 그래서 비타민 D를 먹여야 돼요. 닭이 살려면 약으로 먹여요. 흙으로부터 차단. 흙 목욕이 불가하죠. 해충에 대한 자가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급수도 제한해요. 물도 많이 안 줘. 왜냐면 물 많이 먹으면 묽은 똥 싼다고. 그러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물도 잘 안 줘요. 물도 안 주고 싱싱한 풀 같은 건 평생 못 먹죠. 그러니까 닭이 풀 먹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뜯잖아요. 네. 배추 잘 먹잖아요. 배추뿐만 아니라 풀밭에 놔두면 그거 막 쑥대밭대요. 다 뜯어먹어요. 거기는 지렁이도 잘 먹지만 지렁이, 애벌레, 뭐 돌멩이까지 먹죠. 심지어 다 먹어요. 다 먹고 돈을 좀 먹어줘야 얘들은 소화를 저걸로 시키는 거예요. 모래주머니에서. 그러니까 이 닭의 고유한 본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닭이라는 것은 이따가 나오는데 닭이 뭐죠? 새잖아요. 새. 원래 새죠? 조류예요. 조류인데 새는 날르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닭은 잘 안 날르죠. 왜 그럴까요? 닭의 그러니까 야생 닭이 있는데 그거를 뭐 사람들이 잡아다가 이제 가축화 시킨 건데 이 닭은 조류인데 날지 못하는 조류가 꽤 많죠. 타조도 못 날르죠. 펭귄도 못 날르죠. 날 필요가 없어져서 그래요. 이 닭들도 이 야생 닭은 어디서 사냐? 밀림에서 살았어요. 밀림에 살다 보니까 밀림 속에는 뭐가 있어요? 먹을 게 많잖아요. 풀도 있고 뭐 그러니까 굳이 멀리 날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서 뭐 주워 먹다가 천적이나 뭐가 나오면 그냥 파닥파닥거리면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 숨는 거죠.
잘 때 이제 위에서 자고 그런 이제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는 기능을 이 진화 과정 속에서 굳이 날 필요가 없어진 거지. 그런 환경 속에서 그걸 잡아다가 있는 사람들이 야생각을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지 뭐 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 가축화를 시킨 거죠. 가축화를 시켰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동물들이 많죠. 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다 이제 각각의 본성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가 가축이지만 여러분들 개가 좋아요? 고양이가 좋아요? 개요. 사람마다 다르죠.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개를 좋아하나요? 보통 충성스러워. 그렇죠. 잘 따르고 막 좋아하잖아. 사람 보면 바짝바짝 뛰고. 개는 본성이 그래요. 왜냐면 늑대에서 진화가된 애라 늑대들은 대장에 대한 충성심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입장에서 보면은 개 주인은 사람은 자기들 대빵이에요. 대빵. 보스.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 충성심을 굉장히 보여주는 본성이 있는 거죠. 근데 고양이는 어때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대요. 시크해서 좋대요. 굉장히 도도하잖아요. 고양이는. 근데 고양이과들은 안 그렇죠. 집단 생활을 잘 안 하고 독립생활을 하다 보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그냥 먹이 갖다 주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야. 고양이 입장에서. 대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가 사람을 보는 태도가 완전 다르죠. 그렇게 본성이 그렇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동물의 본성이에요. 개를 고양이처럼 키울 수 없고 고양이를 개처럼 키울 수 없는 거죠. 안 돼요. 그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사람하고 가까워지지만 바뀔 수가 없어요. 가끔 뭐 개 같은 고양이 있다고 하는데 네, 막 쫓아다니면서 막 핥아주는 고양이도 가끔 있대요. 가끔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죠. 각도 이제 그런 고유한 성질이 있는 건데 이거를 완전 무시한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질병 해충에 취약하고 정기적으로 해충제나 항생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사실 바깥에만 안 좋고 먹는 소비자한테 안 좋냐? 농부들이 제일 안 좋아요, 사실은. 이거 용약 뿌려주고 하는 농부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무도 그런 걱정 안 해주잖아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어떤 노동 조건에서 일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도한 노동력 착취나 이런 것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을 거부할 줄도 알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농산물도 그런 경우가 엄청 많은데 오히려 이게 감춰진 경우가 오히려 농장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뭐 유럽연합에서는 뭐 이렇게 했대요. 뭐 2003년에 제안하고 2012년에 법안 통과하고 마리당 0.75m 자승 공하고 핀란드 20년도. 근데 이게 마리당 0.75m야. 지금 우리나라 0.05거든요. 차이가 안 나 사실은. 차이 안 나.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도 유럽 기준에 맞게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0.05 평방미터나 0.075나 0.025 차이 나는 건데 그게 그렇게 가기 편해질까? 나쁜 줄 잘 안 가요. 미국이 이제 30년대에 처음 도입을 해서 몇몇 주에서는 이제 폐지를 선언했고 캐나다는 농산 단체에서 2003년까지 폐지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예요.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 KD 사육을 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농민단체 축산농가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죠. 근데 심지어는 그래요. 아니 그 탈충제 결혼하고 공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주장도 하죠. 아무 상관 없는 거다 라고 주장도 하는 농가들도 있어요. 많이. 사실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을 뿌리면 어떻게든 여러분들도 아시죠? 사람적으로 모든 생명이 그렇대요. 내 몸에 나쁜 물질들이 들어오잖아요. 독성 물질들이. 그럼 이거를 배출을 해야 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배출을 하려고 해요. 근데 최후의 경우 안 돼. 어떤 식으로 배출하는지 아세요? 이세를 낳는 거예요. 그 독성 물질을 자기 이세한테 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독성 물질 배출을 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본성이에요.
내가 살아야 후대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되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야 후세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개체 보전이 1번이고 그 다음에 2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 이제 은행나무 열매 막 있잖아요. 이 은행나무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이제 논란이 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먹으면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독성물질들이 엄청나게 흡수가 될 건데 이게 은행나무가 자기가 살려고 은행 속에다가 다 독성물질을 밀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닭들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라는 게 자기 몸에 있는 독성물질들을 계란이라고 하는 그쪽에 밀어넣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축적이 더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농민의 탐욕이 그런 원인이냐? 그런데 이제 2017년 9월 6일 날 어느 신문이 이제 까먹었는데요. 농민단체가 파만농이라는 농약회사가 있는데 LG화학이 자회사예요. 계열사. LG가 만든 회사인데 얘네들이 파만농이 그리고 와우풀이라는 이 약을 친환경 농가에게 아무 문제 없다고 권했대요, 실제로. 그래서 근데 아무런 저기도 이 사람들은 그게 없죠. 처벌을 받았거나 어떤 책임을 묻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윤소아 의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기자회견도 열어서 대기업에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죠. 그 농약 여기 인천은 아무래도 대도시니까 천안보다는 주변에 농약상 이런 거 많이 보기 어렵죠. 천안만 가도 이제 시장 가면 농약상들 되게 많아요.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시장을 가면은 농약상들이 꼭 있었죠. 지금 그 농약상들이 다 그 시장 땅값도 굉장히 올랐는데 3층, 4층 건물 다 가지고 있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다 이전해가지고 3, 4층 건물 다 가지고 1층에 농약상, 뭐 2층에 커피숍, 3층에 뭐 이런 식으로 다 임대져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돈 무지하게 잘 벌어요. 농민들만 호구지고 농민들은 병든 육체만 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농자재 그렇게 팔아가지고 실제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이고 하고 이거를 만드는 대기업들은 어떻겠어요? 사실 결국 다 이 농민들로부터 빨아올려 먹은 그런 고열이겠죠. 자, 이거 이른바 합리화 역사가 막스 베버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합리화의 결과로 비합리화가 발생하는 경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뭐가 합리적이라고 막 해요. 예를 들면 공장식 그 케이지 사육이 합리적인 거라고 당시엔 다 인식이 됐어요. 밀집해서 사람이 잘 관리해주고 하면은 최대의 효과를 계란을 많이 날 수 있는 거니까 되게 합리적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역설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이 또 얼마나 비합리적인 요즘은 다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합리화 역설의 희생자인 거예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그 방법이 좋은 거 방법이라고 학교에서부터 배웠고 농고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 다 배워요. 살충제 뿌리라고 학교에서 다 가르쳐요. 그리고 나와서 정부에서 돈 꿔줄 테니까 지라고 축사 지라고 다 해줘요. 뭐 판로까지 다 기업에서 내 농약 공급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뭐 이렇게 다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농부 입장에서는 그런 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거는 사실은 이 양계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이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 관행적으로 우리가 기르고 재배하는 농작물들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는 사실은 강연의 선택을 한 거죠, 다. 농부들은. 그러니까 이런 농민들한테 우리가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 있느냐. 사실은 여러분들 신문 기사나 아니면 사설이나 이런 거 보세요. 다 지적하는 게 농민들의 탐욕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다 지적하고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거죠, 농민들 입장에. 아무 누구도 다른 것에 대해서 별로 그게 크게 하지 않죠. 농민들이 이게 돈독이 올라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그렇게 막 그냥 다 그냥 한 군데 빵 밀어넣고 거기다가 농약 뿌리고 그런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매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농민들 과연 그렇게 욕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또 사실 있죠. 그래서 이제 동물복지농장이 많이 요즘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죠? 동물복지농장.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3.6%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사님에서 보면 한사님에서도 계란이나 이런 걸 보면 뭐 무항생제 그리고 몇 가지 이게 종류가 있어요. 그 종류마다 이제 인증 그게 다 다르거든요. 다른데 최고로 쳤던 게 이제 DDT가 나왔던 그 농장에서 그 뭐냐면 그 이름이 뭐라고 한자님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토종 재래당인가? 그게 있고 안심대한 사료가 있고 무항생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다 사실 산사님 납품하는 그 농가들은 대부분 다 동물복지 농장급 이상이에요. 대부분 다. 저도 이제 유정란 우리가 이제 생산지 점검을 많이 가는데 유정란 생산지를 가봤어요. 닭 하면은 냄새가 닭똥 냄새가 되게 심한 거 알죠? 손 이렇게 막 비벼보세요. 닭똥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비슷한 냄새가 나죠. 되게 독해요. 그런데 거긴 진짜 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진짜 닭이 한 2,000마리, 3,000마리 있는데 시끄럽긴 좀 해요. 꼬닥꼬닥해서 버리니까. 근데 냄새는 정말 하나도 안 나요. 닭똥이 밑에 깔려 있는데 이제 푸석푸석 보슬보슬하게 다 이렇게 발효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식인 거죠. 이게 하여튼 이게 의미는 있어요. 결국 이제 기본적으로 생명활동의 결과물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농축산물이 단지 공산품이 아니라 얘들은 어떤 생명활동의 결과로 생긴 거기 때문에 생명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려하고 배려를 한 상태에서 길러야 된다. 라는 게 이 동물복지농장의 취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양계라고 이제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거 보면 근데 이제 이것도 안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살림 생협에서 재래당 유정란을 공급한 경북의 농가 두 곳에서 DDT가 0.028, 0.047이 검출됐어요. 허용 기준이 0.1ppm이거든요. 이거 절반밖에 안 돼요. 여기는 절반 좀 안 되고 이거는 뭐 거의 막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전국에서 두 군데가 검출된 거죠. 이게 이제 한살림에서 발견했다고 충격했던 거죠. 그래서 한살림을 경쟁 업체로 생각하는 모 생협에서는 우리 계란은 안전합니다라고 막 또 막 문자 막 보냈죠. 우리 그 한살림 다른 농약은 하나도 안 나왔는데 두 농가에서 DDT가 나온 거예요. 아까 뭐 빅펜트는 이런 건 하나도 검출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 생협은 안전합니다 해가지고 막 했죠. 그래서 욕을 좀 먹었죠. 예, 인체에 흡수되면 암을 비롯해 이런 거 증상을 일으키는 맹독성 물질 알려져 있죠. 이번에 살충제라는 상태에서 산란가 농가의 밀집 사이육이 문제로 지적됐는데 그 대안으로 닭들이 흙 목욕 등으로 진드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사가 주는보다 꽤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밀집 사육의 문제, 공장식 밀집 사육의 문제 대안으로 이렇게 방사를 해서 목욕을 시키면 진드기나 그 병으로부터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이 대안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거기서 DDT가 검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진짜 많아요. 저는 농약이 살충제가 발견됐다는 것보다 한살림 유정란에서 DDT가 검출됐다는 게 사실은 더 충격이 더 크지만 이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의미 있는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한살림 농가가 제가 몇 군데도 가봤는데 한살림 농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연양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몇 명. 계란도 상당히 좋아요. 계란을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젓가락으로 들어도 안 터지죠? 탱하게 하죠? 그 실험도 해요. 그 노른자에다가 이쑤시개 몇십 개를 꽂아도 얘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탄탄하고 밀도 있는 그런 이제 양질의 계란이 생산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계란이나 아니면 농작물이나 그 생산에만 안전한 생산에만 집중하면 사실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한살님도 아마 교훈을 크게 얻었을 거예요. 그 검사를 철저하게 잘하거든요. 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하죠? 확증 편향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확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뭔가 잃어버리게 되는 경향이 그냥 있잖아요. 늘 검사를 하는데 그리고 당연히 닭을 방사해서 키우면 당연히 최고로 좋은 거다. 가격도 보통 계란보다 두세 배 가장 비싸요. 최고로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동물 복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흙. 얘들이 살고 있는 흙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못했던 거죠. 오류였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모든 게 다 우리가 유기농에 유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유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 연결돼 있다는 뜻이에요.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변증법도 배우고 그랬잖아요. 어려운 책 갖다가 변증법적 유물론 막 이런 거 배웠는데 변증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모든 사물이 연관돼 있다잖아요. 실제로 변증법뿐만 아니라 우리 그 옛날 고대 사상들도 보면 동양의 고대 사상들 보면 다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 불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결돼 있다, 연관돼 있다, 연관이 있다라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거죠. 요 닭 하나 건강하게 키우게 어떻게 해서 아주 안전한 알이 나온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과 생명체들끼리 연결되어 있고 또 주변 환경, 바람, 뭐 흙, 풀, 뭐 햇빛, 물 이런 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걸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그 결과물로서의 안전한 먹거리는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라는 것은 그냥 내 몸에 당장 좋은 이것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것이 사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살림에서 왜 탈핵 투쟁을 나름 열심히 하거든요. 왜 하냐면 핵 사고가 나면 끝이죠. 이건 이제 유기농이고 나발이 필요 없어.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이 사실은 뭐 이게 퍼져서 방사능 픽복돼서 암 걸려서 죽고 이런 것도 뭐 있죠. 뭐 빨리 죽거나 천천히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토양에 스며들면서 잘 보이지도 않잖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쨌든 흙에서 뭔가를 가져오잖아요. 우리가 먹는 모든 식량이 다 어디서 나와요? 흙에서 나오잖아요. 흙에서 나오는데 그 흙에서 자란 식물을 먹든 그 식물을 먹은 동물을 먹든 인간이 먹는 건데 흙이 그렇게 오염되면 그 생산